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 DMQ의 연구실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ntermediate Human Pose Estim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저는 김상민이고 현재 데이터 마이닝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관심 분야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재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개괄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미지나 사람이 한 명일 경우 포즈를 추정하는 싱글 퍼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히트맵 베이스드 모델 한 가지와 이미지 내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포즈를 추정하는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한 가지 갈래인 바텀업 어프로치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즉 인간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이 포즈라는 용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즈는 행동의 기본 단위인데요.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포즈, 자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세를 추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시를 보게 되면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재덕 선수가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10점짜리 활이 꽂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혹은 호날두 선수가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무회전 킥이 날라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인간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는 딥러닝이 나오기 전부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오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의 출현과 함께 날개를 달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핵심은 한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바로 인체 부분 중 머리, 몸체, 팔, 다리와 같은 주요 관절의 위치를 올바르게 추정하는 것이 핵심 태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절의 위치를 찾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구의 흐름을 쭉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인데요. 컨트롤 베이스드 모델로 신체를 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거슬러 가면 스탠포드와 SRI에서 모든 객체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이 좌측과 우측의 그림을 보면 모두 복잡함보다는 이 단순하게 원통 모양 혹은 단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데이터도 너무 빈약하고 심지어 PC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었던 시기인 만큼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도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인터넷과 디지털 카메라 등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의 모델링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라는 이미지의 지역적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 피처를 만들어내는데요.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를 토대로 사람을 모델링한 게 이 디포머블 펄트 모델입니다. 아직은 투박하고 여전히 여백이 많이 포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정밀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현재까지 오게 되는데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두 가지 모델링 방법은 스켈레톤 베이스드 모델과 볼륨 베이스드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스켈레톤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신체의 골격을 구성하는 관절로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17개의 관절을 통해서 뼈대를 형성을 하고 전체 포즈를 그려내는 모델링입니다. 2D 포즈에서는 관절 좌표인 X, Y를 찾으면 되고요. 3D 포즈에서는 X, Y, Z 좌표를 찾게 됩니다.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에서는 혼용해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part joint key point는 왼쪽 그림 숫자로 표기된 부분들을 말하고요. 모두 관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imb part pair, part connection은 이제 모두 두 관절 간의 연결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와 눈과 같은 얼굴 특정 부위는 관절의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관절 간 연결이라고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 베이스드 모델인데요. 해당 모델은 3D 포즈뿐만 아니라 3D 쉐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곤 합니다. 다각형 면으로 구성된 이 메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3D 쉐입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만 쓰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잘 안 되게끔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클루전, 이 한국말로 폐색 현상인데요. 사람이 사람에 의해 가려지거나 혹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각 관절에 대한 낮은 확률값을 얻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올바른 추정이 어렵게 됩니다. 오클루전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인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관절의 위치가 중복이 된다든지 그림과 같이 카메라 각도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빛의 세기가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착용한 의상에 따른 신체 외형 변화 때문에 이제 올바른 추정이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먼 포즈는 지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 교정, 행동인식, 이상행동 감지, AR, VR, 그리고 영화 산업에서 CG 제작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행동에 관한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델이 인식을 해서 사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런 담을 넘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컴퓨터가 이제 이 경보음을 알리게 됩니다.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갈래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2D 포즈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3D 포즈를 추정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본 세미나에서 다룰 2D 포즈는 이제 이미지 내 사람이 한 명이면 싱글 퍼슨, 이미지 내 사람이 여러 명이면 멀티 퍼슨으로 또 나뉘게 되고 각각의 세부적인 접근법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를 이제 인트로덕션이 아닌 인터미디엇이라고 이제 장명한 이유에는 지난 조영원 연구원의 세미나가 이미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싱글 퍼슨에서 다이얼로그 리그레션 방법론 한 가지와 멀티 퍼슨에서 탑다운 어프로치 방법론 한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싱글 퍼슨에서 히트맵 베이스드 한 가지와 멀티 퍼슨에서 바텀업 어프로치 방법론 한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2D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입력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RGB 이미지를 내기를 하고요. 이 RGB 이미지가 모델을 통해서 관절별 해당하는 XY 좌표의 출력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관절을 다 잊게 되면 이미지의 포즈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할 때 평가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내 사람이 한 명인 경우인 싱글 퍼슨에서는 이 PCK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관절 좌표와 정답 좌표의 이 거리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정답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임계값은 보통은 이제 몸통 직경 혹은 이제 머리 길이를 반영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 거리가 임계값보다 작게 되면 이제 정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분류된 이 관절의 수를 총 관절의 수로 나눈 후에 이제 퍼센트로 환산한 것이 이제 PCK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멀티펄슨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의 평가 지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Average Precision, A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10가지의 다른 인기값에 따른 이 Object Key Point Similarity를 구할 평균된 값이 Average Precis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Object Key Point Similarity, 이 OKS는 이제 여기 앞선 조용원 연구원의 Human Pose Estimation Introduction 세미나를 참조하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관절 추정 좌표와 이 정답 좌표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인물 추정 자세와 정답 자세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 1이 되고, 이제 일치하는 비율에 따라서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간 서머리를 잠깐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체 부분 중 머리, 몸체, 팔, 다리 17개의 관절의 위치를 올바르게 추정하는 것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신체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부터 이어져 왔으나 카메라 및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클루전과 같은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는 크게 2D와 3D로 먼저 나눠지고, 이제 2D 자세 추정은 이미지 내 사람이 한 명이냐 혹은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은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RGB 이미지를 입력 변수로 하고 모델을 통해 관절 좌표를 추출한 것이 이제 출력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2D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 싱글 펄슨에 해당하는 다이렉트 리그레션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바로 히트맵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 베이스드 모델에 앞서서 간단하게 다이렉트 리그레션 방법, 접근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딥러닝이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처음 쓰이는 시점부터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 많이 활용이 되어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보통 이제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통과해서 이렇게 관절별 정확한 XY 좌표가 추정이 됩니다. 보통은 관절 수만큼 추정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관절을 이으면서 최종 포즈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다이렉트 리그레션 메서드 방법론이고요. 그러나 이 방법이 사실은 정확한 관절 좌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론에 대비해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리그레션의 단점을 보완한 이제 히트맵 베이스드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히트맵 베이스드 방법론은 정확한 좌표 값이 아니라 각 관절이 나타날 확률, 이 확률을 히트맵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트맵을 추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2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주요 방법론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CNN 기반의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를 거쳐서 각 관절별로 있을 만한 확률값이 나타난 이 히트맵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관절이 17개니까 17개의 히트맵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이제 최종 이미지의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히트맵 베이스드 방법론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트맵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인데요. 히트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히트맵에 해당하는 정답 값이 필요합니다. 정답 히트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셋에서 주어진 것은 이 인풋 이미지와 이 관절별 좌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별 좌표를 통해 실제 히트맵 그라운드 출력값을 생성할 필요가 있고, 가우시안 피팅을 시켜서 정답 좌표를 1의 확률로 하고 나머지 주변 값을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값을 채워 넣게 됩니다. 이렇게 값을 채워 넣고
관절별로 모두 채워놓은 게 이제 최종 히트맵의 그라운드 트루 값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 값은 이제 CNN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처맵에 관절이 있을 법한 부분을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최종 프리딕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성한 그라운드 트루 값과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학습한 이제 프리딕션 값을 통해서 요거의 차이만큼 이제 손실 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로스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프리딕션이 그라운드 트루 값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히트맵 베이스드 방법론을 쓰게 된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해당 논문은 2016년도 TVPR에 발표가 되었고요. 저자들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보틱스 기관 소속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을 만들기 전에 이 포즈 머신이라는 2014년도에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포즈 머신에서 딥러닝을 이제 결합시켜서 만든 게 이제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 논문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포즈 머신에서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보틱스 연구실의 연구 연대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 포즈 머신을 만들었고요. 이 포즈 머신에서 이분이 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 모델인데요. 여기서 특히 CNN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것이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 여기서 가장 지금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모델이죠. 오픈 포즈를 이분께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소속이고요. 먼저 간단히 이 포즈 머신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요 부분만 있으면 저희가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이렇게만 보면 신체 어느 부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건 얼굴이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무릎인데요. 지역적인 이미지로만 학습할 때 얼굴 같은 경우는 파악이 쉽지만 무릎은 이렇게만 잘라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크게 나고요. 따라서 이제 이 포즈 머신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정보와 신체 구조 정보를 활용하여 이 관절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컨텍스트 정보와 신체 구조 정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포즈 머신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인 신체 구조 정보와 컨텍스트 정보를 이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에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체 구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연산을 거친 리셉티브 필드를 통해서 지역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런 커진 수용 용역을 통해서 신체 구조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컨텍스트 정보인데요. 여기서 컨텍스트 정보라고 하면 해당 관절이 있을 법한 위치에 대한 힌트, 즉 히트맵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리셉티브 필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각 단계의 입력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필터가 커버할 수 있는 이미지 영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시를 보게 되면 요 인풋 이미지는 첫 번째 레이어 때 만약 3x3 필터를 이제 거치게 된다면 그 다음 레이어에서 하나의 값으로 압축이 됩니다. 요 9칸이 한 칸으로 연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3x3 필터를 요 3x3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이 되면 요 3x3이 요 한 칸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 한 칸이 담고 있는 정보는 이 노란 색깔 선을 따라가게 되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5x5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영역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키텍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연산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9x9 필터를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요 부분을 이제 보고 있다면 하나의 풀링과 또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더 큰 영역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또 풀링과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거쳐가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셉티브 필드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60 by 160이 되도록 이제 계속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160 by 160은 리셉티브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리셉티브 필드는 하위 레이어에서는 로컬한 영역, 지역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고 레이어를 거듭할수록 상위 레이어로 가면서 글로벌한 영역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난 리셉티브 필드에서 다른 부위의 관절의 정보도 포함이 될 때 타겟 관절을 찾기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 코 부분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와 이렇게 레이어를 거듭해서 더 큰 영역에서 보게 되면 다른 관절의 위치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관절의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코를 더 잘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신체 구조, 다른 관절도 확인을 해서 이제 관절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여러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관절 수만큼 히트맵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히트맵을 처음에 XY 좌표로 이루어진 이 관절 좌표를 그라운드 추후 값을 히트맵에 대한 그라운드 추후 값을 만들어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답값과 예측값을 이제 각 좌표별로 계산을 하게 되어서 관절의 수만큼 다 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를 거친 거고요. 이 첫 번째 스테이지를 거쳐서 나온 이 히트맵을 컨텍스트 픽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픽처와 맨 처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또 일련의 컨볼루션을 거친 이 이미지 피처와 컨캣을 해서 또다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 스테이지를 거치는 이유는 이 히트맵이 처음 이렇게 한 번만 스테이지를 거쳤을 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의 스테이지를 거치게끔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면 처음에 스테이지 1에서 160 by 160이 이제 240 by 240의 수용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00 by 400이 될 때까지 또 수용 영역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미지에 있는 이 한 객체의 대부분의 신체 관절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확한 히트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1과 같이 이 로스를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스 값을 계속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스테이지 2에서 나온 것을 또 이미지 피처를 생성을 해서 또 컨캣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스 값을 세 번째 히트맵에 대한 로스 값을 구해서 또 갱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6번째까지 거치게 되고요. 스테이지 6번째까지 나온 총 손실의 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포즈 머신에서는 이 이미지 피처와 이 컨텍스트 피처를 생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때 이미지 피처를 생성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저희가 2000년대 연구 동향에서 살펴본 이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맵을 생성을 하고 이 복잡한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컨텍스트 피처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계산도 복잡하고 정확도도 높지 않았는데요.
네, 기존 퍼즈머신에서 아까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와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서 컨텍스트 피처를 생성했는데, 이제는 CNN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와 컨텍스트 피처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퍼즈머신 대비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게끔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미지 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꽤 정확한 확률로 관절을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의 관절 좌표를 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 로보틱스에서는 엄청난 또 연구를 해서 이 오픈포즈라는 논문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이 오픈포즈 논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포즈는 멀티펄슨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 바텀업 어프로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오픈포즈 논문은 처음 2017년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CVPR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를 살짝 바꾸고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통해 검증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티파미에 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보틱스 연구실 소속이고요. 발표일 기준으로 이 각각의 버전은 4,000회 가까이, 그리고 1685회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멀티펄슨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 최초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제 해당 분야에서 대중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픈포즈는 바텀업 어프로치인데요. 이 탑다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감지를 한 다음에 각 사람의 관절을 추정을 해서 최종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스크 RCNN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사람을 인식을 애초에 하지 못하게 되면 이 관절 위치 자체도 추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이미지 내 사람이 2명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내 관절을 먼저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을 먼저 탐지를 하고 탐지된 관절을 이어서 여기서 가능한 쌍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선행 연구로 이 딥커트라는 방법이 이미 있었으나 이 방법은 개별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몇 초에서 또 이미지에 따라서는 수백 초까지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픈포즈라는 논문은 이런 속도 문제를 대폭 개선을 했으며 단일 이미지를 넘어서 비디오 영상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속도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먼저 오픈포즈의 컨셉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을 통해서 이제 히트맵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내 사람의 관절의 위치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빨간 관절과 파란 관절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관절을 찾고 나서 이미지 내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관절끼리 이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사진만 보게 되면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인물 내 관절끼리 연결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절 사이에 이 미드 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록 색깔 미드 포인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잘못 추정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맞게 추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크로스로 있게 되면 미드 포인트를 거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 false association의 문제점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했죠. 이 part affinity field라는 방법인데요. 이 affinity fields라는 것은 이제 2차원 벡터 공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빨간 점에서 파란 점까지 가는 이 위치 정보와 그리고 이 방향, 벡터의 방향을 표시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표시하고 추정할 수 있다면 동일 인물 내 이렇게 혼돈을 주지 않고 바르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관절 사이의 연결을 2차원 벡터로 인코딩할 수 있는 필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오픈포즈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티파미에 게재된 이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Part Affinity Fields, 이 2차원 벡터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제 컨볼루셔널 포즈 머신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이 히트맵을 통해서 관절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절을 찾게 되면 관절을 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쌍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Part Affinity Fields를 활용을 해서 올바른 관절쌍만 찾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절쌍을 찾고 나서 전체 이미지 내 관절을 사람별로 잘 이어서 사람별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력 이미지를 받으면 VGG19 모델을 통해서 이 피처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 피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VGG19 모델을 통해서 추출한 이 피처 맵을 이제 입력 변수로 첫 번째 스테이지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Part Affinity Fields, 이제 줄여서 PAF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AF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5개의 컨볼루셔널 블락, 이 하나의 컨볼루션은 3개의 3x3 필터를 쓴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컨볼루션 블락을 5개, 그리고 1x1 필터를 사용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이 PAF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PAF를 당연히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프리딕션 PAF 값과 이 로스를 통해서 로스 값을 이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피처 맵을 한 번 더 활용을 하여 이 PAF 값과 컨캣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피처 맵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의 PAF를 컨캣을 한 것을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컨캣한 요 인풋이 동일한 컨볼루셔널 블락과 컨볼루셔널 1x1 필터를 쓴 레이어를 통해서 두 번째 PAF 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것은 또 그라운드 트루 값과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또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이제 TP까지 이제 스테이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나온 이 PAF 값과 이 피처 맵이 그 다음 이제 히트맵, 관절의 히트맵을 예측하는데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 Part Affinity Fields가 잘 추정이 되었는지 스테이지별로 잠깐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첫 번째에서는 요분의 팔뚝이 지금 잘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황 색깔도 아니고 초록 색깔도 아니고 잘 추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지 2로 넘어가면서 이분의 팔뚝이 뭔가 추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분의 팔뚝이 이렇게 잘 추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정밀한 결과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PAF에 이어서 PCM을 추정하는 과정인데요. 이 Part Confidence Maps는 앞선 연구인 이제 컨볼루션 포즈 머신에서의 관절의 확률을 나타낸 이 히트맵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CM을 통해 정확한 관절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력 변수는 이제 VGG19 모델을 통해서 추출한 이 피처 맵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나온 이 PAF를 둘간 컨캣을 해서 이제 입력 변수로 활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앞선 이제 PAF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매 스테이지마다 손실함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를 거쳐서 이제 첫 번째 PCM의 값을 얻게 되고요. 또 피처맵과 컨캣을 해서 두 번째 스테이지를 또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총 T3번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아웃풋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PAF, 관절 간의 방향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한 2차원 벡터 값을 찾았고요. 그리고 관절별 위치의 확률 값을 나타내는 이 PCM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한 사람 내 관절 간의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그래프 매칭을 통해서 잘 찾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찾고 나서 이 한 사람의 모든 관절을 잘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하이퍼타입 매칭과 이 파싱하는 이 멀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어펜딕스에 넣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입니다. 앞서서 이제 바텀업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베이스라인으로 딥커트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방법 대비해서 이제 성능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한 이미지당 처리하는 이 속도도 상당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85초가 걸리던 게 0.005초가 걸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탑다운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인 마스크 RCNN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거 대비해서는 이 부족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 내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산 속도 측면에서 오픈포즈가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이해를 하게 되면 이미지에 있는 사람의 수가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증가할수록 이 오픈포즈, 이 주황색 라인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리하는 속도에 변함이 없는데요. 마스크 RCNN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 부분에서 마스크 RCNN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픈포즈가 실제 영상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잠깐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은 인간의 관절별 좌표를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입력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RGB 이미지를 쓰고 출력 데이터는 인간에 해당하는 관절별 좌표 값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싱글 펄슨 이스티메이션과 멀티 펄슨 이스티메이션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미지 내 사람이 한 명일 때 히트맵 베이스드 알고리즘에서 유명한 컨볼루션 포즈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정보와 리셉티브 필드를 키워서 신체 구조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 이것을 머신러닝 방법이 아니라 딥러닝 방법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는 점. 그리고 멀티펄슨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는 오픈 포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쓰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해당 부분이 이제 CPM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관절만 추정하니 문제점이 생긴다. 이미지 내 다른 사람의 관절로 이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Part Affinity Fields 2차원 벡터 공간에 관한 부분을 이제 추정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멀티펄싱일 때도 잘 포즈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오픈 포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